자, 오늘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은 작가님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녹음을 떠놓고 1, 2월 달에는 만화판에서 기획서를 많이 쓰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서를 제가 지금 한 5개 쓰고 있어서 너무 바빠서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가님 인터뷰한 내용이 몇 편으로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좋은 분 모셨습니다. 바로 이번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드비의 오각의 하늘이란 작품으로 입고를 하신, 그리고 이 방송 바로 전까지 텀블벅 홍보를 위해서 저희한테 프로모션을 넣어주셨던 이정원 작가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석에서는 저희는 뭐 자주 뵙는 사이잖아요. 예, 비교적 그래도. 그래서 저희는 사석에서 많이 보는 편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보니까 작가님 벌써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네네. 약간 좀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평소가. 알겠습니다. 오늘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는 페이스북에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만화가라고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네네. 약간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만화 클래식 자주 들으시죠? 예, 매번 다 찾아 듣지 못하는데 되도록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질문이 있죠.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거지만 정용현 작가님 정관조사 그 시대쯤에 많이 들었었고 최근에도 이제 프로모션하는 것들 때문에라도 체크한다고 들으셨군요. 네. 아니, 그 시점에 여러 작가님들 저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들이라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업하셨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오각의 하늘도 이번에 그 지원 사업 통해서 출간된 거죠? 예, 진흥원에서 하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 어땠어요? 해보시니까? 다양성이라는 분류로 해서 책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웹툰이나 그런 것들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많은 편수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연말에 많이 나와서 다른 분들도 이제 펀딩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하셔서 이제 몇 권 구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작업하나 봤는데 다들 많은 의미를 담으셔서 저도 노력했지만 다른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작가님이 프로모션을 넣어주셔서 제가 비교적 따뜻하게 보냈어요. 만화 클래식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정원 작가님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광고 하나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이드비 언제나 하는 광고죠.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 광고입니다. 총 80종에 가까운 독립만화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이드비가 이제 성수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라서 당분간은 이게 자유롭게 출입은 좀 어려운데 거기가 교육기관이랑 같이 돼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비는 단순히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평론, 리뷰, 인터뷰 같은 것들도 함께 싣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사이트에 오시면 그냥 작품만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작품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사이트 들어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오늘 이정원 작가님 만나서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네이버 페이 결제만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 현금 결제 다 됩니다. 무통장 입금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다 결제 가능하시니까요.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 sideB.kr입니다. sideB.kr 들어오셔서
한국의 독립 만화들을 많이 보시고 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광고가 저희 광고밖에 없어요. 또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셔서 프로모션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 좋아하셨어요? 아마 다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TV에서 막 만화 같은 걸 보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네. 그런 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릴 때 달력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게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만화책은 있었잖아요. 어릴 때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하면은 작가님의 연배가 드러나는데 네. 어릴 때 만화책을 어떤 형태로 보셨나? 대본서였나? 책을 책방에서 빌려서 봤나?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만화책으로 봤는데요. 보물섬을 봤는데 제가 보물섬을 사서 본 건 아니고 우리 옆집에 약국집 형 누나들이 네. 되게 많이 그걸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마 반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커다란 냉장고 상자 같은데 저한테 담아서 가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십 권의 만화책들을 다 주셔서 저는 그냥 행복하게 봤죠. 그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 작가님한테 어린 이정원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계속 많이 보면서 만화 많이 보시고 보면서 정말 만화가가 그때는 만화가가 돼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그렇죠. 마냥 행복하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IQ 점프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진짜 나도 여기에 같이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화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 지금도 그렇고 보신 만화 중에서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미리 제가 드렸어야 될 질문에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딱 그런 거죠. 나를 이 세계로 인도한 만화 기억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면은 지금 만약에 오늘의 이정환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A 보물섬이었으면 이현세 작가님 뭐 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몇 달 뒤에 이정환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작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 가장 어렸을 때 그렇게 얻어봤던 책 중에 그러니까 보물섬도 있지만 이제 작은 단행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반복해서 봤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 로봇 만화요. 캉타우라고 이번에 나왔죠 또. 네, 그 복간판이 나온 거 같은데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도 꽤 지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앞서서 나왔던 책이라서 근데 아무도 잘 모르는 책이었고 그때 주변에는 뭐 태권브이나 뭐 그런 거를 알았지 캉타우를 몰랐는데 저는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를까. 그래서 과연 이 모험은 어떻게 끝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고 또 보고 그랬던 책이 캉타우였습니다. 이번에 복간본 사셨어요 혹시? 아니 아직 안 샀습니다. 저는 이번에 캉타우를 처음 봤죠.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 때가 연배가 아니니까 제가 태어나서 만화 즐겨볼 때는 그런 류의 만화책은 이미 다 없어지고 박물관에 가 있고 그럴 때라. 근데 이번에 보는데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시절에 로봇물 중에는 가장 앞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와 진짜 어마어마했구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 이정문 작가님이 이번에 복간본 나온다고 일러스트를 새롭게 그리신 게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캉타오 일러스트가. 근데 와 지금 21세기 와서 지금 그리신 거지만 지금 보는데도 와 이 필력과 이 느낌 있잖아요. 그 로봇이 뭔가 확 액션을 취하는 그 느낌이 지금도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초반에 좀 읽다가 말씀드리지만 만화계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2월 달은 정말 기획서 쓴다고 죽는 달이라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쨌든 저는 텀블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캉타우 그렇구나. 캉타우 네 로봇 디자인도 좋고 시나리오도 뭔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되게 세련되고 이렇게 처지지 않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Y랩에서 캉타오 만든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몇 번 봤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재밌던데 저는. 그 어릴 때 감수성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 다른 느낌이 하지만 캉타오가 있었다. 그런 만화를 보시면서 이제 자라오셨는데 이제 아까는 그냥 넌지시 뭐 아이큐 점프나 이런 거 보면서 내 만화가 이런 데 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넌지시 생각하는 것과 진짜 만화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다르잖아요. 그게 언제쯤이셨는지. 계속 만화를 음, 계속 그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음, 혼자서 계속 그리거나 아니면은 약 몇 명이 있는 동아리 같은 데서 그렸던 거라 네네네. 프로의 길에 간다라는 거는 그냥 먼 꿈만 같은 거였는데 그때가 나이대가 언제였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럼 예. 중학교 때도 계속 만화를 보신 거예요? 보면서 어. 그리면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거죠. 그냥 좋아서 따라 그리는 거에서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파고들고 나만의 것을 찾고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많이 부족했어서 그래서 시간이 저는 좀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대학교 때도 그럼 동아리라 그러나요? 예, 만화 동아리. 만화 동아리. 만화 동아리에서 뭐 작업하시고 그랬었어요. 예, 만화 동아리에서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제가 종교가 가톨릭이라서 이제 가톨릭의 그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작업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보수기도 하고 응? 그러니까 활동이죠, 활동.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걸로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저는 이제 실력을 쌓아가고 이제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이제 만약에 그때는 되게 만화를 돈이 되는 만화. 근데 제가 활동하는 만화를 못 그리던 시절이라 관두고 싶었는데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야 되니까 진행이 됐고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이어져서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놓지 않아서 계속 하게 돼서.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제가 작가님의 정확한 나이나 연배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보다 위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작가님 때는 출판이 엄청 흥했다가 이제 막 이렇게 없어지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웹툰이 이제 새롭게 막 생겨나고 네. 웹툰이 생겨나긴 나는 것도 좀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출판 만화들이 다 이렇게 그냥 속된 말로 꼬꾸라지던 그 시절에 이제 계속 만화가를 꿈꾸고 그만해야 되나 이런 시절이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만화를 막 열심히 그리고 투신하고 여기에 온 힘을 다해서 결말을 보겠다라고 그런 용기가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어서 그런 출판 만화계 흥망성쇠를 같이 하지 못했고요. 그냥 그 곁에서 뭔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러스트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아니면은 무슨 홍보 만화 같은 거 조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곁다리로만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그때가 그런 시절이었고 주변의 작가님들이 그때 이랬어 저랬어 그런 얘기들을 듣는 거지. 저는 그 흐름을 타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던 청년 이정원이 만화가라든지 만화가 있는 곳에서 계속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 주변에서 이제 뭐 다른 뭐 단체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뭐 봉사라고 하지만 본인이 좋아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래도 계속 만화가 계속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을 쭉 사시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웹툰부터 나와요. 찾아보니까 코미카의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네. 작품이 있었어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네네네. 신인 만화가 매니지먼트 지원 사업
웹툰이라는 거에서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가 막 웹툰 세대가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세련되고 막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웹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네.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렸는데 가족 이야기예요. 신혼부부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힘들어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만화였습니다. 이게 코미카에서 처음 연재하신 거죠, 데뷔작으로? 예,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웹툰이라는 게? 이때의 느낌 기억나세요? 매주 네. 그려야 되잖아요. 페이스북에 쓰셨던 글들이 기억은 납니다. 네. 제가 정말 네. 페인처럼 살았던 기억이 저도 몇 년 전인데 눈물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안돼 진짜 웹툰 작가의 최고의 능력치는 그러니까 최고의 옵션은 연재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하시죠, 다들. 그건 아무나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해서 쭉 해서 거의 30화? 30화까지 이걸 이게 하시면서 출판 만화랑 웹툰이랑 해보셨을 때 출판 만화도 그 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판형이 네. 출판 느낌으로 이렇게 자리 컷 배치하고 이런 걸 해보시다가 웹툰을 해봤을 때 연재 자체도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연재 연출하는 게. 네. 어떠셨어요? 그런 지점에서는? 근데 의외로 막 복잡한 연출이나 세련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나 그런 쪽을 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웹툰에서 좋은 점은 이제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가 약간의 시간을 주고 싶을 때 칸을 띄움으로써 이제 그 중간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횡으로 쭉 내려간다는 예, 게.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흰 공간이나 검은 공간으로 이제 캐릭터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약간 활용을 할 수 있었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웹툰의 장점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그러면 함께 걸어요 비단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연재하신 거예요? 그거는 신문에 연재가 되고 신문 사이트에도 올라갔는데 네. 웹툰 형식으로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이트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냥 그 페이지를 그냥 놓는 형식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신문에 격주로 전면 이렇게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제 먼저 나왔던 천천히 가족의 후속작 같은 건데요.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의 장애를 알고 걱정하면서 이제 극복해내고 가는 과정이었다면 거기서 좀 더 발전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인공은 다른 집이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와 부모님이 있는데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유치원쯤 되는 아이를 동네 개구장이들이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쟤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놀다가 친해지고 이제 그 아이의 친구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약간의 교훈적인 느낌의 만화였습니다. 작가님 작품은 오각의 하늘에서도 그렇고 이게 제가 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그 코드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빠짐없이 등장을 해요. 작가 본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막 다루거나 이러기는 좀 조심스러운 코드라서 만약에 작가가 어느 작가든지 이런 코드에 대해서 만약에 좀 자기가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우린 넌지시 그런 상상을 좀 해요. 이게 관련돼서 뭔가 성장기라든지 살아오시면서 관련돼서 좀 어떤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작가 소개를 했을 때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만화가라고 했던 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저와 와이프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저의 만화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만화를 그렸지만 그냥 만화를 그려야지 좀 더 유명해져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작가님한테는 약간 뭐랄까 하나의 작품을 놓고도 독자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작가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네, 작가님한테는 뭔가 이게 그 본인이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 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상황에 처하거나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작가님한테는 뭐라 약간 자기 위안 자기 힐링되는 시간이기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말꼬리를 잡고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질문하기가. 그러니까 안 조심스러운 세상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모두들 조심스러워하거나 이거 이렇게 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조차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예전에 어떤 농담이었어요. 이제 중학생들 여러 명이 학교 끝나고 가는데 한 명이 아버지가 흑인이어서 피부색이 좀 다른 친구들 다른 한 명이 있고 나머지 그냥 이제 한국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럿이 가면서 야 깜둥아 빨리 와 그런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들끼리의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너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혼혈인 아이에게 깜둥아 일로 와 그렇게 하지만 그 혼혈 아이도 다른 애들한테 야 너네 고추도 작은 놈들이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전혀 편견 없이 하는 중학생들의 자기들끼리의 장난이었던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약간 걱정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견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첫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의 힘듦과 극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쪽으로 조금씩 저 스스로도 확장되어가고 배워가면서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페이스북이랑 저랑 이제 친구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이제 쭉쭉 보고 있는데 정확한 제가 단체 명칭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무슨 장애 관련해서 연대하는 페이지 그룹이랄까요? 거기 된 소식들을 처음에는 이제 작가님 통해서 많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장애가 저처럼 장애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임이라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발달장애 아버지들로 구성된 독서 토론 모임 뭐 그런 식으로 조금의 모임들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까 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건가요? 전혀 그런 조심스러운 것조차도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거기서도 활동의 취지일까요? 그냥 처음에 막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모여 이렇게 인연이 돼서 모이게 됐으니까 그래도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생겨난 거고 그다음에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이 만나서 술만 먹으면 집에서 싫어하니까 뭐라도 하고 술 먹자 이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술은 먹어야겠고 오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술 때문이겠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결론은 술이었다. 그러니까 술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좀 더 그렇죠. 술은 중요하죠. 삶에 있어서. 그럼요. 뭐 만화가가 술을 자주 먹을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마시는 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조금 집요하게 제 나름대로 둘러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시다가 앞으로도 그런 코드에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오각의 하늘에서도 그렇고. 근데 딱 하나 튀는 거 있어요. 튀는 작품이. 그러니까 그 코드라 이런 거에서 탁 튀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파라코 김영환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 이제 웹툰 프로젝트라고 성남시에서 했던 거죠. 네. 다음이랑 같이 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섭외됐었고 그리고 김영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린 잘 모르시는 사람이거든요. 네. 파라코 김용환이라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 파라코가 네. 그 집안을 말아먹은 그런 사람을 파라코라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집안을 파탄내고 몰락하게 만든 그런 사람, 부잣집 재산 탕진한 사람을 파라코라 그러는데 그 조선시대 때 3대 파라코라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김영환 지사도 들어가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람은 그냥 그 파라코 짓하고 흥청망청 도박으로 다 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독립운동 자금을 만주로 보내기 위한 계략이었구나, 쇼였구나 앞에서.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족도 다 모르게 해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유일한 같이 활동을 하셨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제문에 그걸 다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따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알고서는 되게 미워했던 마음 그런 것도 되게 그래도 미웠을 것 같아. 밉죠. 이제 그 이게 좀 복잡한 감정이네 이게. 이제 시집 가는데 시댁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장롱 사오라고 돈을 줬대요 따님한테. 근데 그것마저도 빼들어서 도박하러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나라를 위한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가족들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죠. 그 이분이 그렇게 독립군 자금을 대했다는 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기록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독립 이제 유공도 받으시고. 그런 하긴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이 우리가 그냥 잘은 모르지만 순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흥선대원군처럼 상가집게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약간 튀는 이제 활동을 하신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합류하게 된 거는 네네네. 이제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이 이도원 단장님이라고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백인의 만화가가 백인의 독립운동가를 그리는 100명의 만화가가 100명의 독립운동가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계속 꿈꾸고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워낙 큰 작업이다 보니까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렇죠.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약간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초기에 도와주신 분들이 뭐 유명한 만화가들도 아니면 다른 활동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 약간의 도움을 드렸었는데 이제 결국은 성남시에서 이거를 같이 하자라고 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년 전부터 진행이 됐고 1년에 33명씩 2019년 2019년부터 했어요. 첫 해로 하고 올해 이제 3년 차로 아마 100명의 작가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는 34명 하는 거예요? 34명. 그러니까 100명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100명 언저리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이랑 진행하는 데는 100명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뭐 단편도 생겨나고 인원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잘 섭외하고 하는데 좀 더 목적을 두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일은 잘 모른다 작가님도. 그러니까 그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추진단이 어떻게든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작품을 하실 때 근데 평소에 다뤘던 그 테마랑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좀 쉬죠. 그 평소에 다루셨던 테마랑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작업하시면서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작가가 만약에 액션물을 한다 그래서 마냥 액션물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정도 할 수도 있고 로맨스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리던 거랑 굳이 같은 걸 따지면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통점을 굳이 따지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어필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하셨던 전시가 하나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좀 잠시 쉬고 와서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정헌 작가님, 이번에 오각의 하늘 발표하신 이정헌 작가님, 이정현 아닙니다. 예. 저번에 한번 실수했다가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한 대학교 때 20대 때는 이름을 잘못 불려지는 게 되게 많이 좀 마음 속상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정현이라고도 하고 이정훈이라고도 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정헌 작가님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2020년 초에 이제 같이 뭔가 좀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재민 평론가랑 같이 기획을 해서 온라인 전시였는데 홍콩봄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회라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작가님 이제 봄은 여전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굉장히 원고료도 적고 이랬는데 참여를 해주셔서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가 4월이었기 때문에 펀딩이 그 전에 있었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럴 때 다 1,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준비할 때는 코로나가 안 터졌어. 네. 저희는 그냥 홍콩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전시를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온라인을 택했던 건데 갑자기 코로나가 2월인가 그때부터 빵 터져서 정말 펀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 진짜. 네. 그때 3월에 돈이 진짜 한 푼도 안 들어와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도 작가님들이 막 계속 으쌰으쌰해서 작업을 막 해주셔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봄은 여전이라는 작품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평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도 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 얘기도 좀 곁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왜 참여하게 된지도 못 들었어요. 저는 작가님이 그러니까 권유하셔서 권유한 거는 권유했죠. 근데 권유했을 때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먹게 되는 그 계기 있잖아요. 그때 너무 바빠서 작가님한테도 다 못 물어봤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그 얘기도 좀 곁들여서 좀 듣고 싶어요. 네. 처음에 저도 되게 바쁜 시기긴 했었어요 그때가. 그때 이거 오각의 안을 딱 통과했을 때 아닙니까? 네. 지원서. 그랬나? 준비할 땐가 통과할 땐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성인수 작가님께서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고, 근데 양이 일단 많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빼면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딱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냥 바로 오케이 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 네. 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항상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세팅 값을 독립 만화가 다 그래. 원래 리미티드 에디션을 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홍콩 문제는 지금도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그렇죠. 조슈아 왕은 잡혀 들어갔고 이미 조슈아 왕이 우리가 이 홍콩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리더격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하여튼 그 이상한 법들도 다 통과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지금도 많이 좀 그쪽은 힘들고 거의 근데 하필 코로나 터져서 또 집회나 시위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했죠. 네. 그분들한테도 좀 한 말씀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조언이라기보다는 뭔가 해줄 말이 있다면 이런 전시도 참여했던 작가님으로서 왜냐하면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 카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뭐 지금도 계속 주시하고 보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이번에 미얀마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미얀마 얘기를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평온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비슷한 시기를 겪었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이제 조금 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적을 떠나서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니까 만화를 그려서 도움이 된다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위안을 얻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시작을 했었고 근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이를 먹고 생각을 한 게 사람들이 좋은 결과나 열매를 얻기를 다 바라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나 이제 대부분의 시간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못 얻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그 만약에 민주화라고 쳤을 때 그 민주화가 되는 거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 중간에 최선을 다하거나 돕는다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과정이 되고 줄기가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뤄내는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다음에 좀 더 잔잔하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네. 그렇죠. 원래 그 어떤 뭐 혁명, 개혁 이런 거는 마지막 마침표 결과적인 문장인 거고 그 긴 투쟁의 역사 시간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미얀마도 이제 시작된 것 같고 왜냐하면 미얀마는 군부 독재가 거의 밥 먹듯이 일어나던 나라인데 이제는 더 이상은 너희 안 돼라고 지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그 군부들도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고 중국은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한데 한국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그걸 이제 7, 80년대 겪으면서 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참여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 말고도 작가님은 어떤 이렇게 정치적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카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코믹 스트립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칸이 여러 개로 쭉 나눠져 있는 코믹 스트립, 코믹스 이런 만화 말고 웹툰이라든지 이런 만화 말고 카툰 한 장의 그림으로 얘기를 하거나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얘기를 하거나 한 두세 개의 그림으로 얘기하는 이런 카툰에 대한 그림도 좀 많이 그리세요 요새. 예, 페이스북에 비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명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고군 작가님이랑 같이 유명하지 않나요? 고군 작가님의 활동을 보고 저도 해야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들어가게 됐죠. 근데 뭐랄까 뭐 정치적 성향이나 뭐 작가 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쭈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려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든지 내가 이걸 해야겠다. 왜냐하면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냥 만화를 좋아하지만 작가님과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괜히 뭔가 이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생겼던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리스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활동을 카툰 그림 그리는 거를 계속 하시는 이유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뭐 세부적인 뭐 디테일한 것까지 여쭈려는 건 아니고 어떤 태도와 자세인지 그것만 좀 힘드네. 그러니까 오늘 질문할 때 뭔가 그 다루시는 테마나 이렇게 하시는 포지셔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질문하기 되게 옆으로 비껴가서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시사 만화라고 하는 이제 카툰을 페이스북에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세상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힘을 낼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곳에 자주는 못 가지만 작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시간 때문에 자주는 못 가지만 참여를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했고 처음에 제가 작업을 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만화를 그려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카툰을 그리게 됐고 근데 저보다 전에 전문적으로 이제 카툰 시사 만평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의 실력만큼은 안 되겠죠. 당연히 뒤늦게 하고 막 그건 뭐 독자 판단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그렇지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카툰이라는 게 좀 더 날카롭고 뭔가 타겟을 확실하게 촌철살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힌 거, 자기 속에 막힌 거를 이제 카툰이라는 형식으로 뭔가 대신 뚫어주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대상이 너무나 공격을 받는다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그거는 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힘듦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그런 느낌의 그림들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가 두렵진 않으세요? 공격도 많이 받잖아요. 공격 비교적 저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뭘 알랄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러 비껴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공감하거나 아니면 위로가 되거나 그런 쪽의 그림들을 그리는 편이라 그런 것까지 많이는 터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작가님의 오각의 하늘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제 작가님들의 활동이었어요. 왜 이것들을 쭉 물어보면서 왔냐면 약간 테마가 조심스러운 테마들도 있어서 이렇게 빙빙 돌려간다고 힘들긴 했지만 왜 이런 것들을 물어봤냐면 이 내용들이 오각의 하늘의 단어가 있어요. 작가님의 이 작품에 보면은 아까 들었던 장애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불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오각의 하늘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선 펀딩 성공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사업도 받고 그리고 펀딩도 해서 아주 따뜻하게 따뜻하게 풀 컬러인데 12,000원이야. 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합리한 가격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게 제가 풀칼라로 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을 받으면 너무 저만 배불러. 아니 서점에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0페이지의 흑백이면 요새는 한 12,000원 받으면 딱 적당한데 풀컬러인데 12,000원 받으니까 독립만화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몇 개 안 찍잖아요. 이거 보면서 풀컬러하고 이 때깔 좋은 종이로 써가지고 하는데 12,000원이면 이게 너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펀딩 성공한 거 축하드리고 어떠셨어요? 그 작품 말고 작품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펀딩 준비하고 배송 그 처음 해보셨죠? 그 배송 그 과정들을 좀 듣고 싶어요. 고소해. 아니 이게 한 200개 정도의 택배를 준비하고 보내는 작업을 했는데요. 내 주변에서 아무도 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었어. 200개를 포장한다는 마음이 어떤 건지.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원래 작가들이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그 중에서도 거의 순두부에 가까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보기에는 뭐 등치가 크고 뭔가 저보다 키가 크시잖아요. 이제 뭔가 체력이 좋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집에서도 순두부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이제 하면서 이런 택배, 운송, 포장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힘들죠. 그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포장하고 넣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지만 쉽다고만 볼 수 없는 거고 특히 그렇죠. 이제 대량 운송이긴 했는데 이제 한 밤 12시에 다 인계 받아서 그게 어느 순간 다음 날 오후에 지방에까지 다 내려가 있는 그렇지. 시스템을 보니까 맞아. 그 야, 느낌.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랑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를 작가님이 다 포장해 놓고 근데 이번에 굿즈도 다양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해도 여러 가지 확률 배수가 있어서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택배 운송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200개 있다 이러면 그쪽에서 이제 아침에나 이렇게 스티커를 갖다 줘요. 네, 맞습니다. 맞죠? 저희가 엑셀을 넘기면 그쪽에서 스티커를 갖다 주면은 그걸 내가 다 붙여서 문 앞에 놔두면 그분이 수거해 가거든요. 근데 언제 수거해 가냐면 본인이 오늘 할당받은 모든 택배 물량을 다 소모하고 다 해결하고 이제 퇴근 전에 쭉 와서 받아가가지고 쭉 그 바코드 다 일일이 다 찍어서 그걸 이제 큰 차에다 자기 차 말고 싣고 가서 큰 차에다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까대기 하시는 분들이 또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거를 새벽 내도록 서울에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부산에 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면 거기 부산에 아침에 도착해 있고 그러면 부산에 그 아침에 배송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그 중에서 자기 관할 것들을 다 이제 분류를 해서 그걸 들고 그날 오후쯤에 우리 애들한테 택배가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네네. 제가 이제 저랑 컨택이 된 이제 택배 담당자분이 다행히 저 작업실 근처에 계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촉박하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이제 일 다 끝나시고 그 명단 이제 뽑은 거를 밤늦게 갖다 주시고 밤에 가져왔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날 다 붙이고 다음날 밤에 택배를 드려서 이제 그 다음날 전국 배송이 시작된. 그래서 두 번 만약에 또 책 내실 때 그 네. 배송 하라면 하실 겁니까? 근데 네.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업체에 맡기시죠. 아니요. 한번 저도 힘든 거를 알아야지 이제 해봤잖아요 네. 이번에. 저는 이거 독립만화 하면서 거의 한 1,000권 넘게 했거든요 네. 혼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해탈의 경지인데 처음엔 저도 이거를 어떻게 다 하지? 처음에 한 100권 됐나? 처음에 100권만 하는데도 이거 저는 원래 굿즈 안 하니까 저는 네. 무조건 책만 하니까 근데도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시는 분이 생겨서 정말 좋네요. 자, 그렇게 힘들게 배송돼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도 도착해 있는 오각의 하늘 그 사이드 B에도 입고돼 있습니다. 오각의 하늘 10권 입고돼 있으니까 오늘 방송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각의 하늘에는 작가님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베이스로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고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계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얘기 좀 길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오각의 하늘이라는 제목은 네네네. 자세히 이제 만화 속에 그 풀이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네. 살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트러블이 없는 집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있죠. 그 중에서도 좀 더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는 뭐 가난이라거나 질병이라거나 장애라거나 그런 트러블들이 많은 집이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확률상으로. 이게 고진감래라 그래서 막 좋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베이스로 했지만 거기서 좀 더 상상의 나라를 펼친 게 영감을 얻으신 분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번에.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저는 만화를 그리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런 와중에 TV에서 이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이제 빚을 갚아가시는 분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비할 바 못 되지만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저와 이제 이 주인공과 겹쳐지는 부분들을 이야기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또 가족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화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쭉 보면서 저는 작가님이랑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장례식장도 가보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알지만 이렇게 만나 이 작품 쭉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약간의 넋두리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작품엔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넋두리라는 말을 왜 썼냐면 작가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 한 컷 한 것이 이제 좀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실 텐데 가장 마음에 들거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 그 컷이나 그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튀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과거 회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챕터를 과거 회상과 약간의 꿈과 뭐 그런 것들을 병합을 해서 약간 튀는 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늘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더 와닿는데 오장이네요. 덜 나쁜 놈. 네, 덜 나쁜 놈이라는 챕터. 근데 본인 이야기고는 다 알겠는데 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야 됐다는 계기. 뭘 표현하고 싶어 이런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자기 얘기잖아요. 이게 민감한 얘기인데 작가님은 항상 자기 얘기에서 시작을 해요. 파라코 김용환은 뭐 프로젝트였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한은 저의 이야기, 그러니까 꼭 제 이야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작가님의 이야기가 많이 첨가돼 있는 이야기죠. 가 이제 아무래도 만화를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초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가기 하늘 같은 경우는 저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결별하기 위한 그런 작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은 이제 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작품을 만드시나요? 그러니까는 이 질문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작가들이 처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모든 만화를 만들 때.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로 세 작품씩이나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좀 다른 이야기에도 관심이 가시는지 아직도 자기 얘기에도 좀 더 할 얘기가 남으셨는지. 오가기 하늘의 뒷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저의 이야기는 거의 빠지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 이제 근데 기본적인 주제는 같은 게 사람의 이야기고 그런 힘들어하는 이야기고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럼 이제 좀 좋은 의미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계시는 거군요. 정리가 됐다라고 정리가 좋아요. 정리가 되고 있는 거구나. 이제 주변을 좀 볼 수 있는 시야도 생긴 거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가기 하늘은 이꼬는 사이드 B만 하십니까? 예,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딴 데 안 하실 거요? 고맙네. 예, 아니 사이드 B를 원래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고요. 저희가 힙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1인 출판을 하기 위해서 비단결 책방이라는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지만 이게 출판사를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갖고 이제 책 한 권이라도 유통을 하는 거는 진짜 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형 온라인 서점 뭐 교보나 뭐 예스24나 그런 데 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대표로서의 무언가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가 아니면
작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작품에 아직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역시 사이드비라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만화 전문 서점이 있고 보너스 같은 건데 만약에 네. 제가 사이드비에 작품을 해놓으면 제 거를 사러 왔다가 여기 이런 다른 것들도 있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시고 다른 작품들을 보시면 이런 독립 만화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오각의 하늘만 사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아니 한 분이 자기 배송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거를 사야겠는데 뭘 고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그럼 또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나 안 보는 사이에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저희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그것도 여기 전시에 그것도 같이 네.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했던 질문은 다 끝났어요. 네. 굉장히 정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편집한 거 안 들려드리고 그냥 바로 올려도? 예, 저는 이미 다 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2개 남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어떠셨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좀 이따 물어볼게요. 네. 팟캐스트 녹음은 처음이거든요. 네네. 방송 인터뷰나 뭐 그런 거 짧게 하는 거는 뭐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이렇게 온전히 제 작품을 갖고 이제 제 작품 이제 과거 작품들 아니면 지금 작품 이야기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안 떨린 척했지만 많이 떨렸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의 앞뒤가 맞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 엉키고 그런 느낌도 들었었지만 다 편집돼서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한 편입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은 재미있는 웹툰이나 인기 있는 웹툰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항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거는 뭐 장애에 대한 차별도 있겠지만 뭐 여성에 대한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주 노동자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모두를 위한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부합하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정원 작가가 네. 우리한테 왜 필요하죠?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저만이 아니라 이런 성인수 작가님이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추진한 단장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거나 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류 메인이 아니라서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많이 팔아서 사이드배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원 작가님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저는 작가님 작품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렇게 자기 얘기 솔직하게 쓸 수 있구나. 저렇게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님이 다루고 있는 주제나 테마 그것이 작가님한테 운명처럼 작가님한테 주어진 테마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작가님이 찾아서 카툰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직접 찾아서 하는 거죠. 찾아서 하는 그런 테마들도 있을 수 있는데 늘 지켜보면서 그 생각을 참 어려운 주제와 어려운 테마와 어려운 길을 자주 가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좀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서 그 똑같은 테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